첫 번째, 점수 매기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 주에 내가 설거지 3번 했는데 너는 1번밖에 안 했어. 또는 데이트는 내가 항상 준비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식으로요. 관계에서 점수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경쟁이 돼요. 그리고 경쟁에는 항상 지는 사람이 생기죠. 제가 한 여성, 사라라는 사람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녀는 남편이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면서 결혼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쓰레기 버린 것부터 아이들 본 것까지 모든 부탁과 희생까지. 그리고 남편은 그걸 꺼내요. 싸울 때도 평소 대화할 때도 내가 지난달에 너를 위해 이런 걸 했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파트너와 사는 게 아니라 회계사랑 사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점수를 매긴다는 건 관계를 거래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뭔가를 주면 그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점수를 매기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에요.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줄 걸 믿지 못하니까 공평한지 확인하려고 전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거래일 뿐이죠. 그럼 대신 뭘 해야 할까요? 실제 필요를 이야기하세요. 점수를요? 그건 그만. 집안일을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집안일이 너무 버겁네요. 우리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요? 이건 솔직하고 생산적인 대화예요. 하지만 내가 빨래 14번 했는데 너는 2번밖에 안 했잖아라고 말하면요?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연애나 결혼에서 누군가가 점수를 매겼던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 피해자 역할하기. 이건 정말 커요. 그리고 거의 모든 것보다 빠르게 관계를 망가뜨려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대신 전부 내가 피해자다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내가 고생하고 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요. 넌 항상 나한테 이렇게 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이 관계에서 나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물론 진짜로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요. 파트너가 잘못해서 상처를 줄 때도 있죠. 그건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아예 피해자 모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남 탓이고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겼다고 믿는 거죠. 제가 마커스라는 남자를 알았어요. 그의 모든 연애는 똑같이 끝났어요. 여자친구가 떠나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가 나를 배신했다. 그녀가 차갑다. 그녀는 나를 전혀 알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마커스가 모든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다퉜어요. 대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파트너가 답답해하면 화를 냈어요. 그녀가 대화를 시도하면 또 나를 공격하네. 나는 너한테 뭘 해도 틀리네. 이런 식으로 말했죠. 이게 뭔지 보이시죠? 책임을 피하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의 파트너들은 한동안 노력했어요. 더 잘 대화하려고, 더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지만 결국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은 절대 책임을 안 지겠구나. 항상 자기만 피해자인 척하겠구나. 그래서 떠나는 거죠. 피해자 역할의 문제는 성장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전혀 없다고 믿으면 바뀔 이유가 없거든요. 내 행동을 돌아보고 혹시 나도 이 문제에 한몫했을까? 라고 생각할 일이 없어요. 그건 관계의 독이에요.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야 유지돼요.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내가 실수했어. 더 나아질게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그걸 못하면 사랑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작은 도전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파트너와 다툰 걸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책임을 조금이라도 졌나요?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방어하느라만 시간을 썼나요? 솔직해지세요. 용기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세 번째,
과거를 계속 들먹이기. 이건 정말 잔인해요. 파트너가 이미 사과했고, 여러분도 용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싸울 때마다 그 일을 다시 꺼내요. 6개월 전에 했던 그 실수, 작년에 있었던 그 일, 내 생일 잊었을 때 기억나? 내가 어디 있었는지 거짓말했던 그때랑 똑같네. 너 친구들 먼저 챙겼던 그때랑 똑같아. 이렇게 하면 파트너는 마치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뭘 해도 여러분은 그 과거를 들먹이면서 공격할 거라고 느끼게 되죠. 제 친구 제시카 얘기를 해볼게요. 그녀는 한 남자와 3년을 사귀었어요. 첫 해에 그는 그녀 몰래 파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사실 큰일도 아니었고 그냥 말하는 걸 깜빡한 거였죠. 하지만 제시카는 그걸 절대 놓아주지 않았어요. 둘이 어떤 문제로 다투든 그 파티 이야기를 꺼냈어요. 넌 내게 말도 안 하고 그 파티 갔잖아. 그러니 지금도 널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요. 3년 내내 그랬어요. 결국 그는 떠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차 위반 벌금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것 같았다. 이게 과거를 계속 꺼내는 게 하는 일이에요. 내 용서는 가짜야라고 파트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도 나는 그 과거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건 괜찮아요. 상처 준 사람과 꼭 함께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놓고 그 실수를 평생 무기로 쓰지는 마세요. 용서했으면 앞으로 나아가고 못하겠으면 솔직하게 끝내세요. 용서했다면서 속으로는 계속 앙심을 품는 중간지대는 아무에게도 공평하지 않아요. 물론 누군가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패턴이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바뀐 사람에게 옛날 일을 계속 들먹이면 지금은 여러분이 관계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과거를 놓지 못하는 사람과 사귀어 본 적 있나요? 그 관계는 얼마나 갔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번째, 감정적으로 철수하기. 이건 침묵 속의 살인자예요. 감정을 나누지 않게 돼요.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파트너를 내 안으로 들이지 않아요. 아마 예전에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혹은 무언가에 화가 나서 침묵으로 벌을 주는 걸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힘든 상황이 오면 다퉈버리는 습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트너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낯선 사람과 사는 것 같아요. 다가가려고 해도 벽에 부딪혀요.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도 아무 일 없어 라는 대답만 돌아와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거리가 영원히 돼요. 제가 아는 부부 톰과 리사 얘기를 할게요. 톰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닫아버렸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냥 좀비처럼 앉아 있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리사는 모든 걸 해봤어요. 무슨 일 있어? 뭔가 이상한데? 아무 대답 없음.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없음. 나한테 화났어? 아니,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게 몇 년간 이어졌어요. 그리고 서서히 리사도 포기했어요. 묻지 않았어요. 신경도 끊었어요. 감정적 철수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파트너에게 나한테 다가오지 마 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이 닫혀 있다는 걸 배우고 결국 다가오기를 멈춰요. 그리고 어느 날, 왜 이렇게 서로 멀어졌는지 궁금해해요. 왜 친밀감이 사라졌는지, 왜 상대가 멀게 느껴지는지 묻죠. 하지만 그 거리를 만든 건 여러분이에요. 그 벽을 세운 건 여러분이에요. 슬픈 건 톰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스트레스를 혼자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리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강한 척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리사에게 그건 거절처럼 느껴졌어요.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더 이상 자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그들은 이혼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파트너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힘들면 말하세요. 화나면 표현하세요. 공간이 필요하면 그걸 알려주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라져버리고 상대가 괜찮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힘든 상황만 오면 다퉈버리는 사람이라면 그걸 고쳐야 해요. 사랑은 취약함을 필요로 해요. 불편해도 서로에게 나타나야 해요. 혹시 감정적으로 다퉈버리는 사람과 사귀어 본 적 있나요? 그때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5번째, 협박하기. 그것 또 하면 나 떠날 거야. 계속해봐. 두고 봐. 나를 진짜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야겠네. 협박이에요. 진짜든 아니든. 솔직히 이해해요.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상대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떠난다고 협박하는 건? 그건 조종이에요. 두려움으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거예요. 제가 한 여성, 레이첼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녀의 남자친구는 사소한 싸움만 나도 항상 우리 그냥 헤어질까 봐라고 협박했어요. 레이첼은 당황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물러섰어요. 싸움은 그렇게 끝났죠. 처음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생각했어요. 잠깐, 그렇게 헤어지고 싶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 그리고 그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그래, 그럼 헤어져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러자 그는 바로 물러섰어요. 아니, 아니야. 그런 뜻 아니었어. 그냥 화나서 그랬어. 그녀는 깨달았어요. 그는 그 협박을 무기처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려고,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패턴을 본 순간, 그녀는 그에 대한 존중을 잃었어요. 그는 솔직하지 않았어요.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진짜로 헤어졌어요. 협박의 문제는 이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통할 수 있어요. 상대를 겁줘서 물러서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파괴해요. 상대는 여러분을 믿을 수 없게 돼요. 언제가 진심이고 언제가 그냥 화난 말인지 구분 못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떠나거나 협박을 들어도 신경 안 쓰게 돼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잃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뭘 해야 할까요? 진짜 경계선을 정해요. 경계선은 협박과 달라요. 경계선은 싸울 때 소리 지르는 걸 멈춰줬으면 해요. 그게 안 되면 저는 잠깐 자리를 피해야 할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고 솔직하고 조종이 아니에요. 협박은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너랑 끝이야 이런 거예요. 차이 느껴지죠? 하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연애 중에 협박을 받아본 적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협박을 해본 적 있나요? 그게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생각해 보세요. 6번째, 친밀감을 방치하기. 저는 여기서 단순히 섹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형태의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스킨십, 깊은 대화, 함께 보내는 질 좋은 시간, 감정적인 연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서로 편해졌으니까 노력 안 해도 되겠지. 데이트 안 해도 되겠지. 신경 덜 써도 되겠지. 틀렸어요. 바로 그때 더 노력해야 해요. 왜냐하면 편안함은 쉽게 태만으로 바뀌거든요. 제가 아는 한 커플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사귄 사이였죠. 처음엔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그들을 가깝게 만들어주던 것들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깊은 대화를 멈췄어요. 대화가 다 피상적으로 변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 그냥 그래. 저녁 뭐 먹을래? 몰라. 이런 식이었죠. 서로를 만지는 것도 멈췄어요. 손잡기도, 소파에서 껴안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룸메이트처럼 존재했을 뿐이었어요. 섹스도 줄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거의 전혀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했죠. 오래 만나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친밀감은 저절로 죽지 않아요. 방치해서 죽이는 거예요. 파트너와의 대화 대신 휴대폰을 고를 때마다 여러분은 연결 대신 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섹스를 할 힘은 없다고 하면서 다른 건 다 할 때마다 여러분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요. 함께 하려는 노력, 애정 표현, 몰입을 멈출 때마다 여러분은 둘 사이에 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벽은 너무 높아져서 서로가 안 보이게 되죠. 제가 말한 그 커플, 결국 헤어졌어요. 둘 다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린 그냥 같이 사는 친구 같았어. 스파억, 불꽃이 사라졌어. 하지만 스파억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스파억을 먹이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건 이거예요. 친밀감을 우선순위로 두세요. 진짜로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데이트 밤을 정하세요. 핸드폰 내려놓고 대화하세요. 서로를 만지세요. 단지 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손을 잡고, 안고, 소파에서 가까이 앉으세요. 깊은 질문을 하세요. 요즘 무슨 생각해? 뭐가 두려워? 나한테 뭐가 필요해? 그리고 제발 성생활을 유지하세요. 인생이 바쁘다는 거 알아요. 피곤하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육체적인 친밀감은 중요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얕은 게 아니에요. 연애의 핵심 요소예요. 만약 섹스를 안 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 해요.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마음속 앙금 때문인가요? 그걸 이야기하세요. 그냥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고 괜찮아라고 속이지 마세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도 자동으로는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친밀감이 사라진 연애를 해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7번째, 경계를 무시하기. 파트너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 한계, 불편한 점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무시해요. 넘어가 버려요. 마치 그 사람의 경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가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그걸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계속 문자를 보내요. 계속 관심을 요구하죠. 또는 그 사람이 내 휴대폰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확인 좀 하는 거야. 큰일 아니잖아 라며 어겨요. 또는 특정 주제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뭐든 다 얘기할 수 있어야지 라며 꺼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계, 바운더리는 제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계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 경계를 어긴다는 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 욕구가 너의 필요보다 더 중요해. 내가 불편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통제예요. 제가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의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압박했어요. 그는 거절했어요. 숨기는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숨기는 게 없으면 왜 안 알려줘? 날 믿지 않는 거야?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비밀번호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그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의 삶의 모든 걸 자기 권리처럼 여겼고, 그가 안 되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어요. 그는 결국 헤어졌어요. 뭔가를 숨겨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본적인 사생활 존중조차 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패턴을 저는 정말 자주 봐요. 누군가 경계를 설정하면 그걸 도전 과제처럼 대하고 협상하거나 밀어붙이려는 사람들. 하지만 경계는 이기는 것이나 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존중받는 관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경계를 설정하면 그걸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경계라고 느껴지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은 유효해요. 그 사람의 필요도 유효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를 사랑한다면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물론 건강한 경계와 통제적인 행동은 달라요. 이성 친구는 하나도 안 돼 같은 건 경계가 아니라 통제예요. 하지만 퇴근 후 1시간 정도는 대화하기 전에 혼자 쉬고 싶어 같은 건 합리적이에요. 그건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은 파트너가 어떤 경계를 어겼을 때 가장 힘들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실수 8. 갈등을 무조건 피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갈등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운다면 관계가 망가지는 거라고 믿죠. 그래서 어려운 대화를 피합니다. 문제를 덮어두고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망이 쌓이고 문제가 쌓이고 결국 그 모든 피했던 갈등이 폭발합니다. 제가 알던 한 커플이 있었어요. 데이비드와 엠마. 데이비드는 갈등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엠마가 문제를 꺼내려고 할 때마다 그는 막았어요. 이거로 싸우지 말자. 그냥 오늘 저녁 즐기면 안 될까? 지금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엠마는 그걸 참았습니다. 1번, 2번, 100번.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쌓였죠. 그녀는 그가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게 상처가 됐습니다. 그의 술버릇이 싫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부모님께 말하는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가 문제를 꺼낼 때마다 그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쌓인 원망이 그의 사랑을 죽여버렸어요. 그녀가 결국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우리 괜찮았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관계에서 갈등은 정상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서로 문제를 해결할 만큼 서로를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목표는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문제가 작을 때 이야기하세요. 커지기 전에요. 서로의 말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하지만 모든 어려운 대화를 피한다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독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상대방이 떠나버릴 겁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 경고 신호들을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세요. 즐겁진 않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문제를 이야기하려 할 때마다 다퉈버리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건 빨간 신호입니다. 함께 성장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괜찮은 척만 하다가 결국 괜찮지 않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애에서 갈등을 피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솔직히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 그리고 아마 가장 흔한 실수. 파트너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감사하다는 말을 멈춘다. 상대가 해주는 것들을 더 이상 눈여겨보지 않는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녀가 당신에게 저녁을 만들어줘도 아무 말 없다. 힘든 시기에 당신을 지지해줘도 알아주지 않는다. 매일같이 당신 곁에 있어줘도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대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 아무도 당신 곁에 꼭 있어야 할 의무는 없다. 당신의 파트너는 매일 당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를 주게 된다. 나는 어떤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만들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집안을 치웠다. 그런데 남편은 그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감사 인사도 없었다. 도와주지도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 모든 게
그녀의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점점 투명인간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모두를 위해 봉사만 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서서히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갔다. 원망이 생겼다. 내가 왜 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그녀가 떠났을 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바람 피우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는데 난 좋은 남편이었어. 하지만 그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냥 나쁜 남편은 아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파트너에게 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아봐야 한다. 감사하다고 말해야 한다.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 가끔이 아니라 꾸준히. 저녁 만들어줘서 고마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빨래해줘서 정말 도움이 됐어. 작은 것들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 반대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면 이용당한다고 느낀다. 대체 가능한 존재처럼 느낀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오늘의 도전은 이것이다. 오늘 파트너에게 당신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한 가지를 말해보라.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습관으로 만들어라. 고마움은 관계의 산소와 같다. 그것이 없으면 사랑은 질식한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당연하게 여겨진 적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긴 적이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결론. 자, 이것이 사랑을 죽이는 9가지 실수다. 점수 매기기, 피해자 행세, 과거 들추기, 감정적 철수, 위협하기, 친밀감 소홀, 경계 무시, 갈등 회피, 그리고 파트너를 당연하게 여기기. 우리 모두 때때로 실수한다. 그게 인간이다. 하지만 관계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자신에게 이런 패턴이 보일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존중, 소통, 노력, 성장, 이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라. 당신은 이 중 어떤 실수를 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솔직해져라. 그리고 하고 있다면 늦기 전에 고쳐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줬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실수가 가장 와닿았나요? 어떤 걸 고쳐보고 싶나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